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세법 제8강 시간으로서 1. 취득세 9. 세율 및 중과세율의 첫 번째 시간이고요. 1. 부동산 취득세 표준세율 2. 중과세율 1.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 기준세율 2% 곱하기 4배인 세율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율 및 중과세율의 전체적인 걸 한번 보겠습니다. 과세 객체를 대상으로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과세 객체가 있고요. 과세 객체, 과세 대상 다 같은 말입니다. 과세 객체.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세율이 있습니다. 세율. 구체적으로 첫 번째. 일반적인 과세 대상입니다. 일반적인 과세 대상. 이 경우에는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표준세율. 자, 그리고 사치성 재산입니다. 사치성 재산. 자, 이 사치성 재산에는 네 가지가 나옵니다. 골프장,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배를 말하죠.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옵니다. 이 사치성 재산은 세율이, 자, 표준세율이 있고요. 표준세율 더하기 중과 기준세율이라고 합니다. 2%. 중과 기준세율의 4배를 더합니다. 자, 그러한 세율로 봤습니다. 사치성 재산은 세율이 높죠. 그러니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과밀 억제권역. 자, 과밀 억제권역이 있습니다. 억제권역 내의 법인의 본점이나, 자,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건축물 취득입니다. 신축하거나 증축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표준세율이 있습니다. 더하기 중과기준세율 2%, 그의 2배입니다. 200%. 자, 네 번째. 역시 과밀 억제권역이고요. 공장의 사업용 과세물건. 자, 이번엔 공장입니다. 공장의 사업용 과세물건 취득입니다. 신설하거나 증설했을 때. 이 경우 역시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 2% 곱하기 2배를 추가해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과세객체와 세율을 총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일반적인 경우에는 표준세율, 사치성 재산은 표준세율 더하기 2% 곱하기 4, 그리고 과밀 억제권역 내에서는 표준세율 더하기 2% 곱하기 2배를 세율로 한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이후 진행되는 강의가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 없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1.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에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을 상속받았을 때, 자, 상속입니다. 상속받았을 때 농지, 자, 농지는 1천분의 23, 자, 1천분의 23입니다. 2.3%가 되고요. 두 번째, 농지 이외의 것, 자, 농지 이외의 것들은 이거보다 셉니다. 1천분의 28, 자, 1천분의 28, 2.8%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둘로 나뉘고 아까 농지하고 농지 위에. 두 번째는 증여입니다. 증여, 유증, 그 다음에 무상취득 이런 것들은 다 1천분의 35입니다. 1천분의, 즉 3.5%가 됩니다. 다만 비영리사업자, 종교, 학교, 정당 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비영리 사업자의 취득은, 증여 취득, 이런 무상 취득은 1천분의 28이 되겠습니다. 1천분의 28. 자, 세 번째, 원시 취득입니다. 원시 취득. 최초의 취득을 말하죠. 원시 취득의 경우에는 역시 1천분의 28입니다. 2.8%고요. 자, 네 번째,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이런 것들 분할할 때,
이런 분할로 인한 취득은 1천분의 23입니다. 1천분의 23, 2.3%가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자, 그 밖의 원인이에요. 자,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입니다. 먼저 농지. 농지는 1천분의 30입니다. 3%가 되고요. 자, 농지 이외의 것들은 40입니다. 1천분의 40. 4%가 됩니다. 자, 여섯 번째. 유상 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주택 취득. 자, 유상 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자, 워낙 중요하죠, 6번은. 자, 유상 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주택의 취득. 자, 이게 취득 당시 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세 가지로 나누죠. 먼저 6억 원. 자, 6억 원 이하입니다. 자,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입니다. 1천분의 10. 자, 1%는 얘기죠. 두 번째, 6억 원 초과하고 9억 원. 9억 원 이하인 경우. 자, 이 경우에는 1000분의 10을 초과하고요. 당연히 1000분의 10을 초과하죠. 초과하고, 그리고 1000분의 30 미만입니다. 1000분의 30 미만.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억 원을 초과하는 거예요. 세 가지 경우를 나눈다고 했죠. 9억 원을 초과할 때. 자, 9억 원을 초과할 때는 1천분의 30. 이때는 1천분의 30입니다. 3%죠. 예. 그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주택을 가만히 보면 1%부터 많으면 3%까지. 그리고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일 때에는 1%를 초과해서 3% 미만, 그 사이에 옵니다. 그래서 1%하고 2%, 3% 사이에 오는 것이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가 되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 표준세.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 일곱 번째, 공유물입니다. 공유물. 자, 공유물. 공유물의 경우 1, 2, 5, 6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인데 1, 2, 5, 6. 자, 1번, 2번, 5번, 6번을 말합니다. 1, 2, 5, 6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 지분의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자, 여덟 번째는 건축물의 면적의 증가입니다. 자, 건축물의 면적 증가. 자, 이 경우 건축, 신축과 재축은 제외합니다. 건축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의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 취득으로 모아 1의 3. 이거죠, 이거. 원시 취득. 1000분의 28, 2.8%를 적용합니다. 면적 증가 부분은 원시 취득으로 봅니다. 자, 아홉 번째, 임목입니다. 임목. 나무죠, 나무. 자, 임목. 임목은 1000분의 20입니다. 1000분의 20. 2%고요. 마지막으로 10번째입니다. 광업권. 어업권, 또 양식업권. 이런 것입니다. 광업권,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 이런 것들 역시 1000분의 20. 1000분의 20. 이렇게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은 워낙 중요한데 이 중에서 우리들이 제일 신경 써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다? 그렇죠. 부동산 중개하고 관련된 거니까 이 주택, 예, 유상 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주택의 취득, 그 다음에 그 밖에 것들 농지 이외의 것, 5번, 6번이 특히 중요합니다. 상속하고 중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되고요. 자, 이렇게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중과세율 표준세율 더하기 2% 곱하기 4 하는 그 중과세율 사치성 재산에 대한 걸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치성 그 재산이 네 가지입니다. 골프장, 물론 골프 연습장은 제외합니다.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이전에는 별장도 포함됐었는데 별장이 사치성 재산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별장이 제외됐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골프장입니다. 골프장. 골프장의 골프 연습장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골프장.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 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임목을 말한다. 그래서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업에 등록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든 안 하든 골프장이면 중과세율 1, 표준세율 더하기 중과 기준세율은 2%의 4배를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고급주택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고급주택. 자, 이 고급주택은 크게는 두 개로 나뉘죠. 단독주택의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공동주택의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는 이렇게 나뉘지만 대신 또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3예외를 하나 두겠습니다. 예외적인 경우.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 역시 네 가지 경우로 이제 우리가 구분해 살펴볼 수 있는데 A. 한 구의 건축물 연면적, 주차장 면적은 제외합니다. 건축물 연면적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합니다. 초과. 그리고 그 건축물의 가액이, 자, 건축물 가액이 9천만 원을 또 초과를 합니다. 초과. 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취득 당시의 시가 표준액이 얼마? 6억 원입니다. 6억 원을 역시 초과합니다. 초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에 해당이 되므로 취득세율이 표준세율 플러스 2% 곱하기 4가 적용이 됩니다. 자, B의 경우, 두 번째 경우입니다. 한 구의 건축물의 대지 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역시 9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취득 당시의 시가 표준이 얼마? 역시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러한 단독주택도 고급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C. 한 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자, 엘리베이터가 있고, 이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는 단독주택으로 봅니다. 물론 적재하 중 200kg 이하의 소형 엘리베이터는 제외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공동주택과 그 부속 토지 역시 제외해 줍니다. D, 네 번째 경우죠. 한 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었거나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수영장 얘기입니다. 풀장 중 한 개 이상, 이것이 한 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는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경우 공동주택과 그 부속 토지는 제외합니다. 다음 이제 공동주택의 고급주택의 경우는 한 구의 공동주택의 연면적, 자, 연면적이 몇? 245제곱미터 자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 토지로서 취득 당시의 시가 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것. 초과하는 경우는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고급주택으로 봅니다. 그 복층형의 경우에 이제 복층 2층 구조로 됐다는 얘기죠. 복층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74제곱미터로 합니다. 근데 복층이라 하더라도 한 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그거는 바로 고급주택으로 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복층의 면적이 273이에요. 예를 들어 273제곱미터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복층이가 274가 안 되니까 초과를 안 하니까 고급주택이 아니지만 요거의 한 개 층의 면적이 248제곱미터 이렇게 초과를 해버렸어요. 245로. 그러면 274가 아니다 하더라도 245를 넘었기 때문에 한 개 층이 초과했으니까 바로 고급주택으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다음 이제 예외 규정이 있어요. 예외 규정.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날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또는 고급 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 고급 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뭘 한다? 용도 변경 공사입니다. 용도 변경 공사. 자, 이렇게 용도 변경 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고급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이 외에 60일 이내의 그 기간은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그리고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 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이 되고요.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세법 제8강 시간으로서 1. 취득세의 9. 세율 및 중과세율 첫 번째 시간으로서 1.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과 2. 중과세율 1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